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NFT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NFT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다. 너무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과 NFT 책을 읽은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의외로 NFT랑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Non-Fungible 토큰인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반한 고유한 디지털 수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다. 이게 제가 이런 기반의 내용들은 지금 NFT 사용 설명서라는 NFT 핸디북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맷 포트나우와 큐 해리슨 테리가 지으셨고 이제 여의도 책방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부분 계속 나눠서 공부하면서 공부해서 이해된 부분 정도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아까 NFT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 고유한 디지털 수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왜 사람들이 이걸 수집을 하냐, NFT를 수집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궁금하잖아요.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그걸 왜 도대체 수집을 하지? 실존하는 물건도 아닌데 라는 궁금증이 일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야기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비니 베이비스라는 인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비니 베이비스 제조사가 타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비니 베이비스가 출시 시점이 1993년이었어요. 근데 이 비니 베이비스 인형에 이 회사가 이제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인형을 프랜차이즈 유통업체를 통한 대량 판매 방식이 아닌 소규모 소매점에서 소량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애초부터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 없게 만들겠다. 라는 이런 포지셔닝을 한 거죠, 기획을. 그러니까 이 원리는 사실 따져보면 명품의 원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소유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비니 베이비스의 유통량도 공개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일부 비니 베이비스 인형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생산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불량 비니 베이스 인형을 몰래 이제 누가 유통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불량품들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되게 희귀 상품으로 받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니 베이비스 인형을 막 사고 싶어 하고, 왜냐면 쉽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니 베이비스 인기가 높아지던 그 바로 시기에 마침 그 시기에 이제 온라인 수집 거래소 이베이가 이제 급부상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인기 수집품과 이제 대형 거래소 이베이 시너지 효과로서 이제 비니 베이비스의 재판매 가격이 엄청 오르게 돼요. 막 2배, 3배. 그러니까 그 덕에 이제 이베이는 수집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플랫폼으로 또 마침 자리매김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니 베이비스 인형이 이제 이베이에 올라오면서 최소 이제 2~3배의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글자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핀처스 더 로브스터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푼처스 더 로브스터. 그러니까 핀처가 핀자가 푼자로 이렇게 잘못 오타 인쇄된 인형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 인형이 더 희귀하게 귀하게 팔려서 네, 1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넘는 건가요? 네.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네요. 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세를 몰아보니까 1997년도쯤에 이제 맥도날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맥도날드가 이 비니 베이비스의 제조사인 타이랑 손을 잡고 이 열풍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티니 비니스라는 이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피밀과 함께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작은 인형 하나가 열흘 만에 이제 1억 개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성기에 이제 월 65만 부 판매하던 이제 메리베리스의 비니월드 같은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의 그 전 지면이 비니 베이비스를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이제 비니 베이비스의 이제를 잘만 하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학비를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라고 이제 비니 베이비스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세상에 영원한 게 없죠. 네, 그래서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비니 베이비스 열풍이 결국에는 이제 수그라듭니다. 이게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베이에는 그동안 사재기했던 비니 베이비스 인형이 이제 눈사채처럼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고 그래서 비니 베이비스의 가격이 곤두박질 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제 비니 베이비스 컬렉션을 모은 사람들은 이제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네. 재밌죠. 네. 이 이야기를 왜 이제 하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수집하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집하는 이유는 희귀성과 제 희귀성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마음인 거죠.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제품을 앞으로 NFT로 만드실 분들, 저 또한 이제 NFT로 모든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생각인데 NFT를 만드실 분들은 여기에 한번 깊은 질문, 물음표를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왜 사고 싶어 하지? 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 물건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제 그 물건의 가치와 동급이 되는 어떤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이 비니 베이비스가 희소성을 갖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고, 나중에는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어떤 이 공급의 과잉으로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네, 이 흐름을 보면 주가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주가도 공급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흐름들을 보면 시대가 어떤 이 NFT와 메타버스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자본의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변화가 코로나19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품의 하나로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하면 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다시 이따가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NFT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네. NFT에서 이제 그 토큰이잖아요. NFT가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그럼 뭐지? 토큰이 뭐지? 이제 궁금하시죠? 토큰이란 거는 딕셔너리닷컴에 찾아보면 그 토큰의 정의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념품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건데 사실 이 NFT의 그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NFT를 이해하려면 사실 먼저 블록체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이미 뭐 이제 많이 좀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예전에 블록체인 책을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친구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통화 시스템, 우리 돈 시스템은 이게 중앙 정부 통화 시스템 하나의 중앙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고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곳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이제 이 한 곳에서 찍어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킹, 변조, 불법 이런 것들이 감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제기했어요. 정부 너희들도 맘만 먹으면 불법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이 모든 것들이 신뢰성이 해킹당하면 끝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면서 기술적으로 너희들도 못 믿겠으니 이제 사설적으로 신뢰성이 검증이 가능한 체계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한 개념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제 뭐 화폐를 주고받을 땐 신뢰성이 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검증을 중앙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복수의 거래에 대한 검증을 함께 묶어서 진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불법과 복제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온 체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암호화폐 거래를 검증할 때는 단일 거래가 아닌 복수의 거래에 대한 검증이 함께 묶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 그 복수의 거래 내역,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하나 있다면 중앙정부 예전의 통화 시스템에 의한 것들이 그냥 한 개의 서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가 여러 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서버, B 서버, C 서버, D 서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A 서버, 중앙정부 시스템, 통화 시스템에 있는 그것만 검증이 가능했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A 서버, B 서버, C 서버, D 서버에 동시에 그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A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변조되더라도 B 서버, C 서버, D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들은 오리지널리로 이제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복제나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게 된 거죠. 비교 판단해서 만약에 훼손된 게 있으면 비교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묶인 복수의 거래 내역이 계속 블럭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이 블럭이 그리고 이 블럭은 각각의 블럭은 이제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용량이 이제 다 채워지면은 그리고 그 거래가 확정이 되면 그 블럭은 앞서 검증이 끝난 블럭이 앞에 하나 더 붙여지게 하나가 더 또 하나 만들어지는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져서 붙여지는 거죠. 기차 한 양 이제 붙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한 개의 기차 한 양이 이렇게 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계속 지속될수록 계속 이 블록 사슬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의 개념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갈수록 이제 블록체인은 점점 더 길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하면. 그래서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은 쉽게 얘기하면 그 암호화폐로 성사된 최초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결제의 그 목록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완전 긴 회계의 장부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이 거래 내역을 다 저장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한 개의 서버가 아니라 다수의 서버에.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예를 들어서 그 블록체인의 그 채굴 좀 처음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채굴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뭐 광산을 채굴하는 건가? 이게 뭐 디지털에서 채굴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지? 라고 저도 애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그게 채굴이란 게 그 서버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걸 채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서버부터 뭐 B 서버, C 서버, D 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E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서버는 그냥 컴퓨터나 서버 시스템을 구매한 다음에 전기를 공급하고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서 창고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서버가 또 새로운 서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얘기로 블록체인 채굴, 한 채굴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블록체인 채굴한 서버 채굴하신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냐? 그걸 유지 비용 하시면서 그 서버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유지 비용비를 받으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블록체인 그 채굴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이란 별게 아니다. 서버를 만드는 거다. 네. 그러니까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 서버 시스템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블록체인과 우리가 만약에 NFT를 만들면 NFT에 대한 그런 매매 기록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코인하고 토큰의 차이는 뭐냐? 궁금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자체 블록체인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그러면 토큰은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대신에 토큰은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요. 그럼 어떤 체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하는데? 대다수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100%는 다 아닌데 그게 코인과 토큰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이용하는 토큰의 예로는 이제 게임 크레딧 토큰하고 이제 스시 토큰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그 암호화폐의 토큰을 ERC20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ERC20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 규격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들으시고 넘기면 되고 특이하게 이 게임 크레딧은 원래 그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코인이었는데 이더리움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자체 블록체인을 버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그 ERC20 토큰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모든 게임 크레딧 토큰을 활용한 거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ERC20 토큰을 활용한 거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제 요즘에 거래량이 많은 거는 이처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토큰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왜 뭐 이렇게 이더리움 걸 하게 됐지라는 거는 뭐 생각해 보면 약간 선점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선점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NFT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NFT 토큰은 암호화폐의 토큰을 쓰는 거죠. 이더리움의 토큰,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의 토큰을 대다수가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NFT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니까 복제 불가능하고 변조 불가능하고 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혹시 좀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막 떠들고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대체 불가능한 거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물건에 대해서 같거나 예를 들어서 반대로 대체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물건이 뭔가 같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통째나 그 통째로 혹은 그 일부분을 자유롭게 이제 교환이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체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면 달러는 대체 가능하잖아요. 누군가 이제 서로 5달러 지폐를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 10,000원을 누가 이렇게 주고받으면 어떤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주고받았는지 관계없이 교환이 가치가 같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그 각각의 다이아몬드 크기가 이미 만들 때부터 크기, 색상, 그다음 투명도, 그다음에 그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그 컷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같은 다이아몬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NFT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이 있지 않아요? 아니 왜 NFT가 대체 불가능하지? 인터넷에서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NFT는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미디어로 누군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컴퓨터로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복사하고 캡처해가지고 공유하면 너무 쉽지 않나? 이게 왜 복사가 가능한데 대체가 불가능한 거지? 라고 궁금증이 일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NFT는 대신에 그 그려가지고 올려놓는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에 그 기록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려서 올라갔고 어떻게 몇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이미지를 민팅하고 블록체인상의 토큰을 만듦으로써 세상에서 이미지가 단 하나뿐인 NFT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NFT 이제 디지털 아트나 디지털 뭐 영상 그 디지털상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뭐 트윗 한 문장조차도 이 세상에 하나뿐인 NFT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를 서로 주고 팔면서 그 주고 파는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게 돼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NFT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같은 이제 비대면 앞으로 위드 코로나 가면서 더 이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메타버스도 좀 설명해 볼까요? 그 메타버스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보면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쉽게 올리브영 같은 데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쳐봐봐요. 그럼 올리브영에 가면
물건을 고르고 고른 물건을 가지고 이제 그 수납하는 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결제하고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리브영이라는 어떤 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데 어떤 그렇게 이제 캐릭터가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이제 그 상점이 생기는 거죠. 접속은 어떻게 하냐? 그 접속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페토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도 있고. 그래서 제페토 같은 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서 상점을 만약에 만들어 놨어요. 그 상점에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러면 제 캐릭터가 이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상점들이 있겠죠. 올리브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명품샵도 있겠고.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도 그 상점에 이제 가판대 여러 개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수분크림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 그걸 보다가 거기에 보면 점원 캐릭터도 있거든요. 점원 캐릭터한테 가서 이렇게 딱 클릭하면서 누르면 그 사람하고 화상 채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고 그럼 그 구매한 것들은 택배를 통해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그냥 인터넷 쇼핑보다 직접 예를 들어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처럼 1대1로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으로 대화가 가능한 개념의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약간 섞인 개념의 어떤 상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 세계로 가게 되니까 모든 상점들이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의 인터넷 상에서의 상점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칭한 것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올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들가 가진 캐릭터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도 해도 되고 구매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캐릭터가 저를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뽐내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내 캐릭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체인 상태로 돌아다니면 약간 창피하게 되니까 그 캐릭터에 좋은 옷도 입혀주고 아이템을 사는 거죠. 게임처럼. 그러다 보면 그 게임 자체도 이제 옷도 이제 캐릭터에 옷 입히는 것도 명품이 나오겠죠. 그걸 얼마 주고 구매하고 게임 아이템 구매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대체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약간 부캐라고 할 수 있나요? 부캐는 부캐고 부캐가 아닌 부캐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캐릭터를 꾸며가면서 이제 돈을 쓰게 되는 시장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명품에 또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같은 옷 입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주고 희소성이 더 있는 것들을 구매해서 나를 좀 뽐내게 되고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창출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옷을 인터넷 디지털 아트 해가지고 옷 디자인 해가지고 구매해서 팔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나타날 것 같고 요게 이제 메타버스와 NFT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제 친구들도 궁금했던 게 이거 뭐 인터넷에서 내가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만약 인테리어 할 때 요즘에는 핀터레스트 같은 데 들어가서 캡처한 다음에 그거를 고화질로 캡처한 다음에 인쇄를 되게 고화질로 해서 액자에 놓으면 그게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그냥 이미지 다운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걸 왜 돈 주고 사지? 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올라갈 때 이제는 이 모든 게 디지털상으로 일어나니까 그 그림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록체인 토큰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처음 그린 그 미술하는 저작자가 올려놓으면서 이미지를 민팅하고 블록체인상의 토큰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은 그 토큰을 만드는 순간 고유한 한 개의 어떤 값이 주어집니다.
그 값이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니까 그게 이제 세계에서 한 개뿐인 걸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한 개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분의 1, 20분의 2, 20분의 3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체계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넘어뜨렸네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선이 꼬여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 그림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블록체인에 올리기 때문에 그 가치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뭐 복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집에 걸려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BTS가 뭐 그린 그림이다. 근데 이걸 이제 블록체인상에 토큰으로 만들어서 올려놨고 민팅해서 올려놨고 NFT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엔 그 진위 여부를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게 희소성이 있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NFT, BTS의 NFT 작품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그 증거물이 이제 NFT 토큰을 받는 거죠. 그걸로 이제 매매를 이루어지고 그 가치가 만약에 점점 더 높아지면 새로운 사람은 처음에 A라는 사람이 BTS B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5만 원에. 근데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개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 그거 6만 원 주고 살래 라는 B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A한테 그 NFT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매 기록은 남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NFT의 가격은 6만 원으로 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6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뛸 수가 있는 거죠. 인기가 많아질수록. 네. 이런 개념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음악 관련돼서 좀 보면 요즘에 그 저작권을 이제 주고 팔잖아요. 저작자가 올려놓으면 그 음악의 소유권을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종신 님이 어떤 음악 한 곡을 작곡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뮤직하우라는 플랫폼이 요즘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윤종신 님이 어떤 뭐 오늘 새벽이라는 곡을 만들었다 쳐봐봐요. 그럼 오늘 새벽이라는 저작권은 윤종신 님한테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뮤직하우라는 NFT 플랫폼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자는 윤종신 님이고 거기서 이제 저작권과 그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뮤직하우에서는 그 소유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나눠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100이라고 친다면 윤종신 님이 몇 프로를 갖고 있게 되고 나머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만 발행해가지고 팔게 되면 그 20명이 누군가 구매를 해요. 그럼 얼마에 구매하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가격에 하겠다라고 책정이 되면 경매처럼 뭐 10,000원에 해야겠다 해서 10,000원에 하게 됐어요. 그럼 20명은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누가 샀어요. 그 얘기는 그 곡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 그건 안 사시는 거죠. 가격으로 책정이 안 되고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개념이 모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팬덤과 인기가 있는 상품들만 인기가 있게 되고, 근데 또 그게 무조건 인기가 있다고 다 팔리는 거냐?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특이한 사람이 나는 저거 1,000만 원 주고 사겠다 하면 나타나면 그 가격은 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잘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종신 님이 오늘 새벽이라는 어떤 곡이 만약에 20개의 소유권을 내놨다고 하면 20개가 처음에 이제 난 10,000원에 살래 해가지고 20명이 샀어요. 그래서 10,000원이 됐는데 이 곡이 소유권을 더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15,000원에 나 줄래? 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가졌던 2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내놓게 해서 그 오늘 새벽이라는 그 곡의 소유권을 내놓게 되면 그 사람은 10,000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15,000원을 받고
그걸 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곡의 NFT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면 이게 왜 예술 저작자나 아티스트들한테 좋으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매매가 한 번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그 윤종신 님이 뭔가 그림을 뭔가 곡을 만들어 그림으로 따져볼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군가 팔았어요. 그림을 파는 사람이 그 화가가. 그러면 화가가 A라고 하고 구매자가 B라고 하면 A에서 B로 이제 팔았어요. 10,000원 주고. 그러면 이 B가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군가 C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그냥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팔았어. 그럼 그 그림이 지금 C한테 가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A라는 사람은 그 그림 화가는 처음에 한 번 팔았을 때로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NFT에 등록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B로 팔고 B라는 사람이 C한테 팔았을 때조차도 A라는 그 아티스트가 소유권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0% 이내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이상으로 되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는 안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주고받아질수록 B, C, D 이렇게 무수히 많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그 그림을 그린 사람 또는 그 아트를 만든 사람, 아티스트들한테도 수익의 일부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NFT의 비전이 좀 더 많이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이제 예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매매에서도 원작자가 보호를 받게 되고,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들이 쌓이게 돼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형태로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어떤 페이먼트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아트나 이런 것들이 다 NFT로 되면서 그거 뭐 예술 하시려는 분들도 NFT로 등록을 해놓으시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NFT 플랫폼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 정도가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두서없이 말해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 NFT 이제 컨텐츠를 몇 개 좀 더 해볼 생각인데요. 그때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앞으로 NFT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 다음에 NFT 종류에 어떤 게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좀 차근차근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